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그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이름의 기원을 아시나요? 뭔 얘기냐면요. 원래 로스앤젤레스는 아주 긴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제가 부동산 하는 지역의 이름 정도는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지난번에 디스클로저하고 인스펙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러면 오늘은 융자, 타이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융자를 해서 사시죠. 미국 손님의 한 80% 이상이 융자를 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융자를 은행에다 신청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은행에서 감정사를 내보내서 그 사고자 하는 건물이나 집의 밸류, 가치가 나가는지를 확인해 보죠. 감정사는 나가서 감정을 하고 그것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은행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문제죠.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90만 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 융자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것을 바이어한테 통보를 하죠. 그럼 바이어는 그 리포트를 들고 셀러에게 가격을 깎아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셀러는 가격을 깎아줘야 되는 의무사항은 없죠. 만약에 가격을 안 깎아주면 안 살 수도 있고 또 그냥 뭐 너무 마음에 드니까 뭐 감정이 안 나더라도 사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 융자에 대해서 융자가 안 나오면은 집을 안 살 수 있다라는 조건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일이 있습니다. 타일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살려고 하면은 등기부 등본도 열람을 하고 가등기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바이어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심되는 부분은 어떻게 넘어갈까요? 바로 그거는 미국에서는 바이어나 셀러를 대신해서 이것을 조사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라고 해요. 말 그대로 보험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등기를 다 확인을 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네들이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이 판매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뭐 삼자가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삼자는 받을 빚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회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를 받고요. 그럼 보험료는 누가 내느냐? 보험료는 미국인들의 관습에 의해서 셀러가 냅니다. 관습에 의해서요. 그런데 바이어가 보험료를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이어가 융자를 하게 되면 현금 다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도 이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도 보호해주는 팔라시를 애드해서 더해서 보험을 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셀러가 돈을 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융자를 하는 바이어는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또 내야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 전편과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혹시 계약을 하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안 되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처음에 최초에 계약을 할 때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거를 컨틴전시 조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융자가 안 나오면 안 산다, 감정이 안 나오면 안 산다, 인스펙션을 해봐서 문제가 있어서 안 살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조건을 붙인 것을 컨틴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컨틴전시가 40일이건 45일이건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계약서에는 17일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17일 안에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이어는 계약을 중간에 끝낼 수 있고 단 셀러는 아무것도 바이어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즉 위약금을 물릴 수도 없고 그냥 안 사겠다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정말 셀러 입장에서는 신경질 나는 조항이죠. 그렇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물도 안 틀어봤고 전기도 안 켜봤고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뭐 계약하고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미국에 있는 어떤 컨틴전시가 붙어있는 계약서입니다. 만약에 계약을 취소하려고 그러면요 역시 서류로 또 다 바이어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컨틴전시가 다 없어져도 괜찮다고 바이어가 생각하면 컨틴전시를 없애겠다는 것도 서류로 셀러에게 보내줘야 돼요. 날짜만 지난다고 컨틴전시가 없어지진 않아요. 과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법이 그랬었는데 오래됐어요.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는 그냥 날짜만 지나가면 17일이 날짜만 지나가면 서면으로 통지를 하던 안 하던 무조건 이제 너는 꼼짝 마. 기간이 지났으니까 너는 이제 해약할 수 없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날짜가 돼도 셀러에게 바이어가 컨틴전시를 리무브 한다라는 서류를 보내야지 리무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컨틴전시가 리무브가 되면 이제 에스크로는 더욱더 바쁘게 일을 해야 돼요. 국가에 내야 되는 서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서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그 셀러의 용자가 남아 있으면 그 은행에다가 또 얼마나 돈을 갚아야 미국 말로 페이업이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 전에 바이어는 자기가 계약한 집을 다시 한번 보러 갑니다. 이유는 그동안 혹시 유리창이 깨졌나? 문짝이 부셔졌나? 확인도 해야 되겠고 또 혹시 처음에 인스펙션을 해서 고쳐달라는 것을 셀러에게 신청했는데 셀러가 고쳐주겠다고 했으면 그게 다 고쳐졌는지 확인하러 보통 에스크로가 끝나기 3일이나 4일 전에 다시 한번 그 집을 가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워크트루 인스펙션이라고 그래요. 파이널 베리피케이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어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아무리 늦어도 계약이 종료되기 하루 전에는 바이어의 잔금이라든가 무슨 에스크로피라든가 하여튼 이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돈을 에스크로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돼요. 셀러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셀러한테 돈 주지 않고 모든 돈 하여튼 에스크로로 들어가고요. 셀러는 에스크로가 끝나는 날까지 돈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에스크로에서 돈이 입금됐습니다라는 통보는 보내지만은 뭐 어떤 서류도 하나 보내줄 수 있지만 만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쓸 수도 없고요. 그 돈을 적어도 하루 전날은 넣어야 되고 또 은행에서 융자금도 이날 하루 전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펀딩한다 그래요. 펀딩. 그러니까 펀딩에서 되면은 이제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은 펀딩을 끝내고 그 다음 날 리커링이라고 그래갖고 등기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오래 전에는 펀딩하고 같은 날 등기를 해서 끝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되고요. 법이 조금 바뀌어갖고 지금은 펀딩하고 그 다음 날 리커링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예, 이렇게 하면 에스크로가 끝나는 거고요. 에스크로가 끝난다는 얘기는 계약이 종료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에스크로는 종료된 날 셀러에게 줄 돈 보내고 은행에다가 그 융자 남은 거 있으면 셀러의 융자죠. 남은 거 좀 보내고 또 재산세를 이렇게 보낼 게 있으면은 보내고 그건 국가에다 보내고요. 이런 일을 마지막 날 종료와 함께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이어와 셀러에게 종이로 된 클로징 스테이먼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줍니다.
물론 돈 줄 거 있으면 또 돈 주고 뭐 그래야겠지만요. 같이.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돈이 얼마가 들어왔고 이 거래에서 돈이 어떻게 나갔다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고요. 이 서류는 4년 정도 보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어느 날 요구할 수도 있고 세무 관계 때문에 세무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서류 아무 데나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예, 1편과 2편에서 대충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3편서부터는 마켓에 나와 있는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